안녕하세요, 김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용도 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에요. 지난 시간에 용도 변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잠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은 시설을 9개 시설군으로 용도를 분류한다고 그랬죠. 이 기준은 9개 시설군으로 나누는 기준은요, 건물에 들어가는 설비의 하중,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가, 그 위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하중이 적은 것과 용도가, 하중이 높은 곳으로 갔을 때는 허가를 받죠. 그리고 하중이 무거운 곳에서 하중이 좀 적게 나가는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시설군이면 기재 변경을 신청했죠. 자,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기재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알려면 이 시설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넘어야 될 허들입니다. 자, 이거를 외울 때는 내용을 다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 암기 방법을 가져가셔도 좋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대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자산 전문가가 있어요. 자산 전문가. 그리고 그 자산 전문가는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이 연결하는 사람은요, 금방 죽어요. 좀 어이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9개 시설군이 나오죠. 이거는 자동차 시설군입니다. 자, 요 밑에서는 시설군을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산업 등 시설군이고요. 요거는 전기 발전, 그 다음에 이건 문화 집회입니다. 문화 집회. 그 다음에 이건 영업이고요. 이건 교육입니다. 이건 근린생활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거와 업무입니다. 이거는 기타예요. 그 밖에 것들. 이렇게 9개 시설군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용도가 이제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양이 많은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자동차 시설군은 그냥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뭐 딱히 외울 게 없습니다. 근데 산업 등이 내용은 많은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 빼고는 다 산업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산업등에 나오는 용도들은 보시면 왠지 하중이 많이 나가거나 좀 위험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용도들이에요. 자, 운수시설이 그렇고요. 그 다음 창고, 그 다음 공장, 그 다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에요. 위험물, 벌써 위험 들어가죠. 그 다음 자원순환시설, 그 다음 묘지 관련 시설이에요. 공안시설 같은 거죠. 전기 발전은 방송, 발전 시설이에요. 하중이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방송시설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 다음 문화 및 집회 시설은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시죠. 문종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종관. 사람 이름을 외우시면 됩니다. 이 문종관은요, 위락시설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위락시설을. 그리고 영업은요, 영업에는 판운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판운숙이란 여자겠죠. 이 여자는요, 성격이 다중 성격입니다. 이상한 성격이죠. 그다음 교육은, 이 둘은요, 놀러를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노교수의 야영장으로 놀러를 갑니다. 자, 이걸 풀어볼게요. 문종관에서 문은요,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그리고 종은 종교시설, 관은 관광 휴게시설이에요. 여기서 파는 숙은 판매시설입니다. 판매시설.
운동시설이고요. 그 다음 숙박시설이에요. 그리고 다중은요, 이중 근생에 들어가 있어요. 이중 근생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따로 빼놓은 이유가, 다중생활시설은 우리 고시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화재가 나면은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상위 시설군에 있어요. 그래서 따로 빼놓은 거고요. 그다음 노교수위는 노교수위 야영장인데 노유자 시설, 그다음 교육시설, 그리고 수련시설, 그다음에 의료시설이에요. 그리고 야영장에 있는 거죠. 근린은 쉽습니다. 1종과 2종 근생이 있어요. 근데 2종 근생에서 다중은 여기 빠졌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주거 업무는 주거시설 들어가겠죠. 단독주택 들어가고요. 공동주택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업무시설 들어가고요. 그 다음 교정 및 군사시설이 들어가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근데 그 밖에는 동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동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해서 9개 시설군이 들어가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요, 나머지는 딱히 기억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때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다 산업등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셔도 좋고요. 예,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위 시설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상위 용도 시설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겠죠. 반대로 위에 있는 시설이 아래에 있는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 그럼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 내에 있거나 같은 시설군에 내에 이렇게 있으면 그럴 때는 기재 변경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용도 변경이고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1종과 2종은 굉장히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해요. 임차인이 바뀌면 또 뭐 1종이 나갔다가 2종이 들어오고 2종이 나갔다 1종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 굳이 그럴 때마다 바꿀 필요 없다. 그래서 근린생활은 예외로 합니다. 예외로 기재 변경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정리되셨죠? 그리고 자, 이걸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상위에서 하위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허가를 받던 신고를 받던 간에 이게 제대로 규정에 맞게 바꿨는지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법률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사용 승인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던 신고를 하던 사용 승인을 받으라는 거죠. 하고 나서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아주 뭐 크게 바꾸는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사용 승인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허가를 받건 신고를 받건, 여기서 허가 신고 면적도 100%는 아니에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것들, 너무 작은 것들은 안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외로 허가 신고인데 연면적이 허가를 받던 신고를 받던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래요. 미만인데 대수선이 아닌 경우라면, 대수선이 아니라면 굳이 사용 승인 받지 않아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축 설계사죠. 건축 설계사가 건축 설계사가 반드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허가를 받는데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그냥 인테리어 업자가 할 게 아니라 건축 설계사를 통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사가 허가를 받는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건축 설계사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 다음. 자, 용도 변경 했으니까 우리가 대상 중에서 안 한 게 있어요. 안 한 게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 자, 가설 건축물은요. 임시로 쓰는 거죠, 임시. 임시로 사용하는 거를 가설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과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허가를 받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짓는 경우. 우리 국토계획법 배울 때 도시군 계획시설 배웠죠? 좀 익숙할 텐데 이게 왜 나왔냐면, 자, 기반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뭐가 되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됐어요. 계획시설. 이 계획시설을 짓는 토지를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되면 거기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예,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도록 계획이 없거나 1단계 계획도 안 나왔어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1단계 계획도 안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세 가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다음 개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공개라고 국토계획법 말씀드릴 때 했던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들으시면 기억이 전혀 안 날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반복해서 듣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자, 가설 건축물이라는 건요,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 기준이, 건축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을 벗어난 거예요. 기준을 벗어났다면 신고 받을 게 아니라 허가 받아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기준을 좀 이따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신고는요. 신고는 특별한 임시적 용도겠죠.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재해복구하기 위해서 임시로 짓는 건축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흥행이라고 그러면 무슨 공연장 같은 거예요. 예,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무슨 페스티벌도 하고 그럴 때 설치되는 것들. 그 다음 전람회, 그 다음 공사용 가설물, 이런 것들이 가설 건축물이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것들이래요. 그런데 시험에 이거는 법률에 나온 거고요. 시험에 시행령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종종 나올 수 있어요. 지문으로. 그래서 이거는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경비실인데 경비실이라면 1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그래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거, 상업, 공업 이런 도시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비닐하우스 설치한다. 그러면 신고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녹간농자에서는 비닐하우스 설치해도 굳이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다음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간이축사 이런 것들 신고하고 해라,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야외 흡연장, 야외에 흡연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신고하고 그 이상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겠죠. 네, 그 얘기예요. 이거 외에는 임시,
한시적, 뭐 야외에서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 대충 추측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요거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숫자를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게 틀리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주안점이 시행령은 아닐 테니까. 근데 나오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내가 본 거는 이게 단데 이게 나왔어.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고요. 자, 그럼 기준이 뭘까요? 가설건축물의 기준. 짧게 써야겠죠. 임시니까. 3년 이내의 사용기간이어야 돼요. 3년 이내. 그리고 4층 이상이면 안 돼요. 이 얘기는 4층 안 되는 거죠? 예,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을 설치하면 안 돼요. 간선시설이라는 거는 전기, 가스, 통신 뭐 이런 것들, 기관시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있죠? 여기에 주택지가 있다 그러면 이어주는 거, 요거를 간선시설이라고 그래요. 간선시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아주 좀 영구적으로 쓰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요 기준을 벗어난다면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요거 좀 미흡한 설명이 좀 있었는데 경비시설 1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주상공원요 100제곱미터 비닐하우스는 요 면적보다 이상이 되는 것들, 그 다음 요거는 간이축사도 이상이 되는 것들, 야외 흡연장은 5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신고고요. 얘랑 얘는 요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요. 건축사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사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설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건축을 할 때. 그런데 원칙은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경우는 원칙은 허가나 신고나 다 건축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예외가 있죠. 가설 건축물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용도 변경 중에서요. 아까 뭐라 그랬죠? 건축사 설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연면적이 허가받는 것 중에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들은 다 건축사 설계를 해야 된다고 용도 변경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만이겠죠. 미만이라면 건축사 설계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당연히 신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기재변경도 말할 것도 없죠. 예, 이것도 건축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신고 건축물이 있죠. 신고 건축물 좀 외우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신고 건축물도 기억나시나요? 신고 건축물 바닥 면적 그 다음 바위, 연, 수, 소 이렇게 외웠었죠. 여기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증계제였죠.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증계제. 그 다음 세 번째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미만의 3층 미만이었죠. 미만의 대수선이었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줄이 뭐였냐면 농업과 수산업을 영위하는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그 다음에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랑 작물 재배사, 이거
필기하신 분 있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작물 재배사. 자, 신구 건축물 중에서 신구 건축물은 그 이전 시간에 했었죠. 밥이 연 수소라고 그랬어요. 밥, 비, 연, 수, 소규모 건축이었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소규모 건축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것들, 이거는 건축사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또 한 세 개 한번 기억 한번 해볼까요? 바닥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증계제였죠. 증계제였고, 이거는 연이산미라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3층 미만 대수선이었죠. 제일 마지막 거는 농업과 또 수산업을 영위하는 읍면지역에서 이창 사축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면적 200제곱미터의 창고, 그 다음에 연면적 400제곱미터의 축사나 작물재배사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거였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거.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해서 표준 건축 설계도.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것들은 건축사 설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항목들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예, 그러면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 사용 승인 들어갈 겁니다. 사용 승인. 자, 건축 허가해서 받아가지고 건축물 다 지었어요. 공사 완료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사용 승인 받는 겁니다. 사용 승인 받으러 가요. 사용 승인 신청하러 갑니다. 사용 승인 신청하러 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사 완료 보고서, 물론 이 건축주가 이걸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대개는 건축 설계사가 이걸 다 처리하죠. 그 다음에 감리 완료 보고서. 이 두 개를 같이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현장 점검을 해요. 현장 조사. 현장 검사라고 그러죠. 현장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대형 건축물이었으면 어떻게 됐죠? 특광에서 대형 건축물 지으면 특광이 허가해 준다고 그랬죠. 특별시하고 광역시가 허가를 해준 경우라면 그 밑에 있는 구나 군에게 통지를 하죠. 그러면 시군구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해요. 건축물 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입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건축물을 설계했던 설계사, 그 다음에 그걸 감리했던 감리사, 그 다음에 그걸 지었던 시공사, 이렇게 세 명을 기재해놔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내가 단독주택 예쁜 집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럼 길을 가다가 저 집 참 이쁘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떼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이렇게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나와요. 그럼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겠죠. 이게 세 명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보존 등기를 해서
자, 소유자를 등기를 하는데 요거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촉탁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사용은 당연히 사용 승인서 그 교부 받고 나서 교부 후에 이제 비로소 사용할 수 있어요. 교부 후. 근데 항상 예외가 있죠. 예외가 7일이 지나도 사용 승인서가 안 나와요. 바쁜지 어쩐지 안 나옵니다. 7일이 지나도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 자, 아직 허가를 사용 승인을 받지는 않지만 임시로 사용 승인을 좀 해달라. 그러면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 사용 승인을 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외가 돼요. 이거는 2년까지고요.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추가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2년 지나서도 계속 연장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로 정해진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사용했어요. 그러고 나면 유지 관리를 해야죠. 유지 관리의 주체는 누굴까요? 당연히 소유자겠죠. 소유자나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쯤 될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라는 것도 오래되면 노후되고 또 위험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 점검을 해야 돼요. 정기 점검을 해서 허가권자에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기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허가권자에게. 자, 유지관리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다 썼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철거를 하던가 멸시를 당하겠죠. 철거나 멸시를 할 겁니다. 자, 철거는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부실지 정할 수 있으니까 사전신고예요. 사전신고. 언제까지? 3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멸실은 재해로 인해서 무너진 거죠. 내가 알 수 없죠. 무너졌는데 너무 슬퍼요. 슬픈데 바로 왜 신고 안 했냐 따질 수 없죠. 자, 사후 신고를 하는데 요거는 시간을 좀 넉넉히 줍니다. 30일 이내 하면 돼요. 철거와 멸실은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사용 승인 말씀드리면요.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준공검사 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용 승인이 좀 생소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아무래도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공부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건축법은요 언제 제정이 됐냐면 62년도에 됐어요. 62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준공검사라고 했습니다. 자, 준공검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품질검사까지 하는 줄 알아요. 품질검사까지. 그래서 준공검사 받고 사용하다가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아니 허가권자들이 와서 준공검사 다 한 건데 왜 이거 니네들이 똑바로 검사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행정소송을 막 겁니다. 행정소송을 걸어요.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준공검사라고 하니까 품질검사를 하는 걸로 오해하니까 자, 이거를 92년도까지 62년도에서 92년도까지 썼거든요. 거의 30년 썼네요. 그죠? 그러니까 연륜 있으신 분들은 준공검사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92년도에 뭐로 바꾸냐면 사용검사로 바꿨어요. 사용검사. 뭐 사용성만 보겠다 이거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축사가 사용 승인을 이제 사용 검사를 받으러 갔죠. 사용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어떤 공무원은 뭐 도배장판이 다 있어야지 완벽해야지만 사용 검사를 내주고 또 어떤 공무원은 물이랑 전기만 나오면 도배장판 안 돼 있더라도 또 사용 검사를 내주고 이 기준이 모호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건축사가 사용 검사 잘해주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96년도에 사용 승인으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의 용어와 같죠.
이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자, 서류만 볼게. 가서 볼 필요도 없고 니네가 주는 서류만 볼게 이랬어요. 그때 서류가 뭐겠어요? 감리 완료 보고서겠죠?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자가 쓰는 보고서예요. 그랬더니 이 감리자의 파워가 엄청 세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또 비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건축사를 데려와서 네가 검사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특별검사원 제도라고 그래요. 특별검사원 제도. 이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원 제도인데, 이걸 현장에서는 특검 받는다 그래요. 줄여서 특검 받는다. 뭐 특별검사 막 이런 거니까 무슨 죄졌나 싶죠. 예. 이거 특별검사원 제도를 특검 받는다 그래요. 자, 이해관계가 없는 건축 설계사가 검사를 하는 거니까 자기 라이센스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일당 받고. 일당 얼마 받는다고 대충 하겠습니까? 정확하게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쓴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용승인보다는 중공검사라는 말이 익숙하고요.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중공검사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예. 이게 사용승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건축법에서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에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배웠으니까, 허가 신고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건축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